전화했어? 왜 전화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 나 좀 잠을 자다가 음, 오늘 5.18 기념식 그 감동에 어, 자꾸 잠이 깨네. 음, 그래서 그래서 음, 형이랑 좀 감동을 어, 좀 나누려고 전화를 했지. 그래. 어, 하루 종일 감동이었지. 대단했지. 음, 음, 형은 오늘 음, 뭐 기념식 실시간으로 봤어? 실시간으로 봤지. 아, 하루 그래서 종일 그냥 실시간으로 보고, 하루 종일 또 이 영상, 저 영상 보고, 뉴스 찾아보고, 아이, 우리는 그 진짜 기념식에서 어, 벗어날 수가 없더라 진짜. 어, 어, 아이고. 나는 그 하루 놀란 게 종일, 그 유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 음, 유가족들도 울고 그래. 내 나도 울고. 친구들도 카톡으로 계속해서 울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난 하루 종일 울었어. 그랬어? 오늘 보니까 정세균도 울고, 우리 어, 강기정 목사님도 울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울고, 심지어는 뭐야, 그 수화 통역사까지 울었더라고? 그러니까 울면서 아, 통역을 아이 힘드셨을 것 같아. 그러게. 눈물을 좀 닦으면서 해야 되는데 수화하시느라고 닦기도 힘들고. 음, 그러게 말이야. 나는 음, 특히 좀 펑펑 운 건 아닌데, 이렇게 음, 줄줄 흘렸는데, 음, 요즘 글을 많이 썼거든. 음, 근데 내 글에 따봉이 얼마나 붙었나 보다가, 내 글 음. 내가 울고 막 그래서 내 글에 내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나르시스트네. 음, 근데 이게 참 나 희한한 음, 게 음, 내가 다시 기념사를 보기도 하고 또 음, 유튜브로 이제 기념식 그 장면들을 음, 보기도 했는데 음, 그게 기념사가 뭐 별게 없어. 그, 별게 없는 듯 하면서 응, 참 별게 많은 기념사였지. 그 어, 어떤 포인트가 감동이었나 이렇게 다시 보면은 그냥 음, 상식적인 얘기들이야. 음, 근데 상식적이지. 이 기념사가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들어봐도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지난 9년 동안 응, 5.18 기념식이 응, 홀대를 받았잖아. 그렇지, 맨날 계속 쟤네들이 자꾸 논란을 만들었잖아. 그렇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뭐 안 부르고, 응? 응, 대통령이 오네 많이 국무총리가 오고 자꾸 폄하 깎아내리려고 했잖아, 쟤네들이. 그렇지, 그래서 유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도 응, 상처받고, 그래서 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울었을 거야. 근데 응, 그게 우리 모두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그 기념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응. 우리 모두가 치유를 받은 것 같아. 그러게. 치유, 마음의 상처, 9년 동안 우리가 입었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 응, 어, 그래서, 그러니까 기념사 내용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응. 그 문장 하나하나가 대통령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 그 상처를 막 어루만져 주는 거야. 어, 나는 특히 감동받은 지점이 어떤 지점들이냐면은 음, 5.18을 그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음, 현재 살아 숨쉬고 그리고 음,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그 광주의 불빛을 따라 움직였더니 그게 그 대한민국 음,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되고 또 그렇지. 촛불이 또 5.18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진짜 깊은 감동을 받은 거야. 그게 진짜 뻑 그렇지.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제 내가 페북에 응,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응, 역사는 세대와 세대의 이어달리기다. 그렇지.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는 없다. 한 발 한 발 어, 바톤을 넘기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역사다. 그거지. 지금 5.18 항쟁이 1980년이잖아. 80년, 그리고 지금 2017년이지. 응, 몇 년 지났어? 37년. 37년이지. 응. 37년이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했던 기간이야. 우리가 아, 그 일제 식민지 37년 하면은 정말 좀 길게 느껴지잖아. 그지? 그치. 어.
그 세월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너온 거야.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린, 흘러가 버린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가 지금 아직도 살아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끝나지 않은 숙제도 아직 많이 남았고. 오늘 대통령이 그 헬기 난사 사건 진상규명 의지를 피력했잖아. 그게 진짜 골 때리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역사가 끝난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의 레토릭으로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 되게 치밀해. 이전에 그 광주에 유세 갔을 때도 다시 돌아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거를 일종의 레토릭 같은 걸로 봤거든. 근데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왜 그렇게 급한 일일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지시를 내렸잖아. 하나하나 그렇지. 실행해 나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묻혀진 그 발포 명령의 진상을 밝힌다든가 그 헬기 난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약속이 허튼 약속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두환이가 자서전 냈잖아. 이 새끼가 뻔뻔하게 써놨잖아. 자기 책임 없다 얘기하고 북한군 개입설도 거기 언급을 해놨거든. 근데 오늘 자유한국당 정준길이가 또 북한군 개입설 이거 의혹 밝혀야 된다. 이 개드립을 쳤잖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했냐? 그러니까 나는 이 헬기 난사 사건을 이거 제대로 조사를 다시 하면 전두환이 이 뻔뻔한 놈을 다시 감옥에 쳐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다시 쳐넣어야 돼. 이 경우에는 죄를 아직 안 늦춘 놈 쳐넣어야 돼. 공소시효가 없나? 법 만들면 돼. 이거 하긴 뭐. 예전 이거 특별법 만들어서 했던 거거든. 그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이거 처벌할 때도 특별법 만들어서 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 특별법 만들면 돼. 그렇지. 그리고 역사에 공소시효는 없어. 그렇지. 그리고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사실은 있잖아. 굉장히 낡은 제도거든. 이건 뭐 이제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이건 옛날에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 죄에서 이제 해방시켜주는 충분히 이제 시간 동안 벌을 받은 걸로 치고 해제해 준 건데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범죄는 끝까지 범죄지.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대통령의 의지가 있을 때는 사실 안 되는 게 없는 거지. 그럼.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면 더더욱 그렇지. 그럼 이걸 누가 대놓고 반대할 수 있겠어. 정치인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들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그럼. 제일 무서운 게 표야, 한 표. 맞아. 이번에 기념사에서 특별히 좀 울컥했던 부분이 있어? 나는 그 진도 팽목항의 펼침막 이야기. 맞아. 그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해가지고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눈물 난다. 힘내서 쓰러지지 마시오. 거기서 확 울컥 터지더라고 진짜. 나 이거 지금 다시 말하면서도 막 눈물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국가 권력이 왜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극명하게 드러난 거거든. 5.18은 국가 권력이 국민을 향해 총을 쐈던 국가 권력이 국민을 죽였던 사건이고 세월호는 국가 권력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걸 방치했던 사건이잖아. 같은 연상. 그래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려놨잖아.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게 난 가장 감동적이었어. 혹시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념사에서 주먹밥과 헌혈 얘기를 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설명 좀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주먹밥하고 헌혈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5월 18일부터 이제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 그렇지. 진압이 이제 무력 진압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시민들은 흩어지지 않고 계속 싸웠지. 그 과정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니까 피가 뭐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다친 사람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이제
자기 피를 내놓고 그렇게 헌혈을 하고 이게 전쟁터란 말이야. 그렇죠. 이제 먹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밥솥을 끌고 나온 거야. 밥솥을 길거리에 갖고 나와가지고 그치. 길거리에다가 그냥 밥솥 걸어놓고 거기에 밥 해가지고 근데 뭐 제대로 차려 먹을 수 있나? 주먹밥 해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상징이지. 이게 맞아. 그 항쟁체가 어떤 파편화된 시민들의 그냥 그런 모임, 어디 산발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바탕에 깔고 싸웠다는 그 상징이지. 그래서 사실 이게 87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87년에? 87년도에 그 6월 항쟁을 했잖아. 6월 항쟁 때. 6월 항쟁을 했는데 그때 나도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전투 현장이 어디냐면은 명동성당 명성이야. 나도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 그때 한 시민하고 학생들 합쳐서 한 3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그 명동성당 바로 옆에 개원여고인가 그 여고가 있어. 네. 담장을 마주하고 있거든. 그 여고생들이 있잖아. 자기들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을 전부 걷어가지고 담장 너머로 넘겨줬다. 참, 그 사람들 심성이란 거는 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전통이 사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 작년 촛불 집회할 때, 그 집회 주최 측이 이렇게 저렇게 돈 많이 썼잖아. 그렇지. 그 돈 시민들이 다 십시일반 모은 거 아니야. 나중에 돈 좀 모자란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한 2억이 모자랐던가? 그러니까 순식간에 7억 원이 모금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5.18 광주 항쟁 때 그 주먹밥하고 헌혈은 그렇게 역사를 막 이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지. 나는 그 헌혈은 어느 정도는 머리로 이해가 돼. 근데 이 주먹밥이 사실은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내가 황석영 씨가 쓴 그 르뽀집인데 그 광주 이야기를 읽다가 그 주먹밥 얘기해서 내가 눈물이 터졌는데 좀 어렸을 때인데 아니 분명히 이게 집 밖으로 나오면 죽는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거기 나와서 밥을 나눠주고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 그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정말 많잖아. 그렇지. 근데 광주에서는 정말 그 이해 안 가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 죽는 거 뻔한데. 뻔한데 어떻게 그럴까? 그 광주 항쟁 때도, 그때도 그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들도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결국 도청을 사수한 거 아니야. 그거를 난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나와도 되잖아. 그런다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총든 그 공수부대를 어떻게 지킨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 나 87년도에 명동성당 있을 때도 있잖아.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또 동시에 같이 들더라고. 그게 왜 그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게 이념 이전에 그 원시적인 동지애 같은 거?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래. 옆에 사람을 지키겠다는 거야, 그냥 결국은. 그게 더 강한 것 같아. 맞아. 일단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식 있잖아. 내가 배신할 수 없다, 이런 거. 의리. 이념 이전의 문제인 것 같아. 그건 좀 그래, 약간 이건 원시적인 이념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인간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애지, 인간애. 형 같은 경우는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언제 처음 알게 된 거야? 처음 안 거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였지. 그 해에 알게 된 거야? 알게 됐지. 그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폭동이라고 광주에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저 광주에 큰일 났구나. 나라가 저거 다 때려잡아야 돼. 어린 마음이지만 나 그때 박정희 존경할 때였거든. 그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저 폭도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럼 내가 본 거라고는 그때 이제 방송하고 신문인데 방송하고 신문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실을 한 거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87학번이잖아. 그래서 87년도에 대학을 들어왔는데 우연찮게 그 독일 기자가 촬영한 거, 그 독일 기자분이 그 촬영한 기자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겠지. 그 장례식 또 우리가 했잖아. 그 영상을 봤는데 내가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어. 어떤 충격이냐면은 단순히 막 그 군인들의 잔인성 이 자체를 떠나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있잖아. 신문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거,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거, 이게 전부 생구라라는 거.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 그때 내가 그동안 거짓말에 속고 있었다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 진짜 피꼬소시라 그러잖아. 난 진짜 막 나한테 그렇게 알려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감, 나한테 거짓을 알려준 그 방송, 신문,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나 그냥 처음에 막 떨리는 마음으로 짱돌을 집어들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 짱돌 자꾸 던지다 보니까 이제 새 파이프도 들게 되더라. 그랬어. 나는 그 80년 그때 5월에 알았거든. 진상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우리 집에 아버지가 타임지를 정기 구독을 하시는데, 야, 인텔리겐차 집안이네. 우리 아들들은 이제 타임지가 오면 뜯어가지고 그 신기한 그림들을 보는 게 이제 취미였는데, 그 주의 타임지는 사진들이 가위로 오려져 있고 기사들이 매직으로 다 가려져 지워져 있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신문사에 다니고 계셔가지고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설명해 주셔서 충격을 받았고, 그때 이후에도 이제 나는 이제 다니던 성당에서 사진전 같은 걸 통해서 좀 진실을 좀 빨리 알 수 있었던 거지. 야, 그래도 진짜 좀 앞선 그런 환경에서 살았네. 그렇지. 나는 진짜 돌아보면 완전 미개한 환경에서 산 거야. 우리 서울 사는 사람들 다 일찍 알았어요. 너 그때 몇 살이었지? 그건 잘 모르겠네. 야, 그래도 진짜 일찍 알았다. 그때 진짜 어렸을 텐데. 80년이면 국민학교 1학년이지, 국민학교 1학년. 그러니까. 맞네. 나 6학년이었으니까. 야, 진짜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 알면 골치 아픈 거지, 이런 건. 아니,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그래서 소위 386 세대가 욕도 많이 먹지만, 386 세대가 그런 거야. 그런 거짓말 속에서 교육받다가 뒤늦게 그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때 진짜 열정적이었어. 진실이 따로 있다는 거를 알았던 것 자체가 충격인 거지. 그래서 특히 이제 촌놈들 있잖아. 나처럼 촌동네 살다가 서울 올라온 학생들은 진짜 과격했었어. 왜냐하면 속고 살았다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더 얹혀진 거잖아. 지금 형이 얘기한 게 이게 운동권을 다룬 이제 회고담 성격의 소설이나 영화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지, 그게. 시골에서 올라와서 사진전을 보고 완전히 이제 충격을 받아서 전 운동권으로 돌아서게 된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지.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정말 많았을 거야. 오늘은 또 감동적인 장면도 진짜 많았잖아. 너무 많았지. 그거 유가족 안아준 거. 유가족 안아준 게 5월 18일에 날 생일이라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여자분. 지금 딱 37살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정말 5월 18일 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신 거야. 그날 돌아가신 거야. 김소영 씨라는데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추도사를 하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문 대통령이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성큼성큼 이제 다가가시는 거지. 뒤에서 다가오고 있던 걸 모르는 상태로 가다가 경호원이 악수를 그렇지. 한참을 갔지. 악수를 했고 이제 또 따뜻하게 안아주셨어.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온 것처럼, 아버지가 안아준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난 여기서 진짜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또 나지.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아버지가 돼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살아오신 분이잖아. 아버지 품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진짜 그 순간, 아버지를 만난 거지. 정말,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 대화도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 김소정 씨? 김소형 씨. 이제 그만 울고, 우리 조금 있다가 같이 아버지 뵈러 갑시다. 그지? 아버지 묘소에 같이 참배하러 갑시다. 같이 참배하러 갑시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묘지에 같이 갔잖아. 갔지. 이건 진짜 이거는 참 각본이 없잖아, 이거. 그렇지. 각본이 원래 없었던 거잖아. 직선에 없었던 건데, 그렇지. 그냥 흐름대로 대통령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 김소영 씨는 아버지 묘소를 매일 우리가 갔을 때마다 이제 혼자 가거나 어머니하고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 묘소에 간 사진을 봤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장, 대한민국 제1당 당대표,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을 위해서 십수명이 그 묘소를 이렇게 까맣게 둘러싸고서 같이 참배를 한 거야. 내가 그걸 보니까, 그 김소영 씨, 그리고 그 부친 되시는 분이, 그 얼마나 37년 동안 외로웠을 거야. 아니야. 그 나라는 얼마나 좋고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 오늘 그래서 여러모로 나는 그냥 치유의 시간이었다고 봐. 치유의 시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치유받았던 하루. 그래서 많이 울었을 거야, 다들. 그리고 사소한 장면이긴 하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가니까 광주 시민들이 애타게 대통령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동선에서 벗어나서 또 90도로 겸손하게 인사하는 모습. 또 감동적이었고. 그래. 진짜 참. 그리고 있잖아. 나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특히 그 기념사에 아까는 감동받은 문구였고 이번에는 조금 의미 있는 문장이 있어. 이 문장인데,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난 이 부분은 정말 그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주류의 선언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한 거거든. 맞아. 1980년 광주 항쟁에서 시작돼서 6월 항쟁,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이 역사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이어간다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 외 정부는 선포식이야. 그 외 정부는 없었던 거야. 그렇지. 그건 반헌법,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부지. 근데 여기서 일단 뭐 김영삼 대통령은 좀 일단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사실 그 5.18 이 기념식을 국가 차원에서 그 5.18 국립묘지 승격시킨 게 김영삼 대통령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그 광주를 위해서 단식투쟁 대차게 했던 것도 또 그래. YS고. 어쨌든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쳐넣고 했던 것도 김영삼 대통령이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빼고 그렇지. 약간 반쪽이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 위에 올려놓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싹 다 빼버려야 돼. 맞아. 그냥 암흑기지. 나는 그 형이 방금 말한 그 문장 있잖아. 우리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고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는다. 나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주를 고립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있잖아. 그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한 명의 문학가, 뭐 시인이나 소설가 가정하고 내가 문학평론가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사람의 그 역사관, 문학관 같은 거를 엿볼 수가 있는 지점이 또 하나 있는 게, 평가를 하고 싶어. 전에도 방명록에, 광주 그 방명록에 5.18에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었다. 2012년이야.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죽고 싶지.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 세력의 패배잖아. 민주화 세력의 죽음 같은 아마 시간을 보냈을 거야. 그래서 광주를 찾아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한 광주의 정신처럼 우리의 희망도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역설법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 우리는 지금 피처야?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나. 우리 선거에서 박근혜한테 졌으니까 거기서 부활을 잃고 광주의 정신에서 배워서 우리 희망도 이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나는 방명록에 한 글자 한 글자 남기는 게 앞으로 뒤에 나올 서사에 대한 징후? 뭐 이런 독성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엔 또 찾아가서 살아있는 광주 정신이 살아있는 자들의 등대입니다. 난 이걸 보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 자꾸 광주 정신을 자꾸 살아있다고 얘기해. 그리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의 등대라는 거야. 진짜. 근데 이때 안철수가 말이야, 2012년에 대선 끝나고 가가지고 고이 잠드소서. 맞아. 고이 잠들었어. 맞아. 기억난다. 그게 다야. 진짜 초딩이야. 엄청난 역사관의 차이가 있잖아. 걔는 솔직히 정치를 하려면 대한민국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해야 돼. 내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 하나 해줄까? 자기 미담이랍치고 써놓은 게 뭐냐면은, 뭐야? 광주로 가려고 했다는 거야. 자기는 그때. 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얘기지만, 광주로 가는 기차를 타려다 자기도 모르게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는 거야. 그 얘기 기억난다, 진짜. 그래 놓고 생구라. 그 부채의식 때문에 V3를 나눠줬다? 뭐 그런 진짜. 스토리를 어떻게 그렇게 억지로 만드냐? 그러니까 저기 누가 키보드 3개 주고서 야 이걸로 짧은 글 짓게 해봐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진짜. 아니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글 짓기는 안 하겠다. 진짜 한심하지. 참 진짜. 오늘 또 방명록에 남긴 글이 있어. 그래. 맞아. 가슴에 새겨온 의미가 역사. 있지.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약속을 지키는 그런 우리 여러 가지 패턴을 봤을 때 헌법에 새겨 넣겠다는 거야. 5.18 정신을. 새겨 넣어야지. 그 약속을 오늘 기록했고. 그거 헌법 전문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3.1 운동으로 만든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그다음에 4.19 혁명 정신 여기까지는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뒤가 5.18 항쟁이야. 광주 민주화 운동. 그래서 나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항쟁, 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 혁명까지 넣으면 좋지. 헌법 전문에 다 넣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주류니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주류야. 하여튼 오늘 진짜 감동이 많았던 하루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봉화를 가실 것 같단 말이야. 23일 봉화 팔주기 추도식. 야, 그건 또 어떤 감동의 파노라마가 굉장히 막 기대감이 막 생기잖아. 그치? 오늘 것도 약속을 지킨 거잖아, 광주 유세에서. 근데 유세 중에 또 봉화마을에 한번 가셨잖아. 거기서도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내 기억이 맞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승리를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셨단 말이야. 맞아. 나도 기억이 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되어서 보고 드리겠다고. 이번엔 단순히 뭐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성격보다도 진짜 축제 같은 성격이 되지 않을까. 당당하게 승리를 보고하는 성격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 진짜 이제 탈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사실 우리 그동안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8년이 다 되도록 우리 탈상을 못 하고 있었잖아. 뜻을 이뤄야 탈상을 하지. 그러니까. 군자의 복수를 해야지. 그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월 23일 봉화마을 가서 이제 보고를 딱 드리면
우리 그때 이제 탈상하는 거야. 탈상하고 더 이상 이제 패배주의나 슬픔에 젖어 있지 말고. 그렇지. 그 탈상을 하는 거니까. 노 대통령이 외롭게 가셨던 그런 교훈만 가지고 이제 주류로서 정말 우리가 역사를 진보시키는데 앞장을 서야 되지 않나. 그렇지. 우리가 이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말과 행동을 좀 할 필요가 있지.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야지. 맞아. 자, 이제 배터리가 슬슬 떨어져 가는데. 그래. 형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나는 뭐 특별히 없고 그냥 이제 막 상처 받았던 마음 치유.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울어서 좋았어. 나는 상식이 이렇게 멋있고 강하고 아름다운지 또 새삼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아. 그래. 하여튼 늦은 밤에 시간 내줘서 고맙고. 그래. 그럼 끊을게. 그래, 잘 자. 잘 자요. 네. 힘차게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거를 일종의 레토릭 같은 걸로 봤거든. 근데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왜 그렇게 급한 일일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인물위원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지시를 내렸잖아. 하나하나 그렇지. 실행해 나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진상 묻혀진 그 발포 명령의 진상을 밝힌다든가 그 헬기 난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약속이 허튼 약속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두환이가 자서전 냈잖아. 이 새끼가 뻔뻔하게 써놨잖아. 자기 책임 없다 얘기하고 북한군 개입설도 거기 언급을 해놨거든. 근데 오늘 자유한국당 정준길이가 또 북한군 개입설 이거 의혹 밝혀야 된다. 이 개드립을 쳤잖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이 헬기 난사 사건을 이거 제대로 조사를 다시 하면 전두환이 이 뻔뻔한 놈을 다시 감옥에 쳐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다시 쳐넣어야 돼. 이 경우에는 죄를 아직 안 늦추는 쳐넣어야 돼. 공소시효가 없나? 법 만들면 돼. 이거 하긴 뭐. 그 예전 이거 특별법 만들어서 했던 거거든. 그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너태우 이거 처벌할 때도 특별법 만들어서 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 특별법 만들면 돼. 그렇지. 그리고 역사에 공소시효는 없어. 그렇지. 그리고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사실은 있잖아. 굉장히 낡은 제도거든. 이건 뭐 이제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이건 옛날에 옛날에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 죄에서 이제 해방시켜주는 충분히 이제 시간 동안 벌을 받은 걸로 치고 해제해 준 건데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범죄는 끝까지. 왜 전화했어?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 나 좀 잠을 자다가 오늘 5.18 기념식 그 감동에 자꾸 잠이 깨네. 그래서 형이랑 좀 감동을 좀 나누려고 전화를 했지. 그래. 하루 종일 감동이었지. 대단했지. 형은 오늘 뭐 기념식 실시간으로 봤어? 실시간으로 봤지. 하루 종일 그냥 실시간으로 보고 하루 종일 또 이 영상 저 영상 보고 뉴스 찾아보고. 우리는 진짜 기념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진짜. 아이고. 난 그 놀란 게 그 유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 유가족들도 울고. 그래. 나도 울고. 친구들도 카톡으로 계속해서 울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난 하루 종일 울었어. 그랬어? 오늘 보니까 정세균도 울고, 우리 강기정 목사님도 울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울고, 심지어는 그 수화 통역사까지 울었더라고. 그러니까 울면서 통역을 힘드셨을 것 같아. 눈물을 좀 닦으면서 해야 되는데 수화하시느라고 닦기도 힘들고. 그러게 말이야. 나는 특히 좀 펑펑 운 건 아닌데 줄줄 흘렸는데 오늘 좀 글을 많이 썼거든.
근데 내 글에 따봉이 얼마나 붙었나 보다가 내 글 내가 울고 막 그래서 끝까지 범죄지.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대통령의 의지가 있을 때는 사실 안 되는 게 없는 거지. 그럼.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면 더더욱 그렇지. 그럼 이걸 누가 대놓고 반대할 수 있겠어. 정치인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들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그럼. 제일 무서운 게 표야, 표. 한 표. 맞아. 이번에 기념사에서 특별히 좀 울컥했던 부분이 있어? 나는 그 진도 팽목항의 펼침막 이야기. 아, 맞아. 그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해가지고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눈물 난다. 힘내서 쓰러지지 마시오. 거기서 확 울컥 터지더라고, 진짜. 나 이거 지금 다시 말하면서도 막 눈물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국가 권력이 왜 존재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 거거든. 5.18은 국가 권력이 국민을 향해 총을 쐈던, 국가 권력이 국민을 죽였던 사건이고, 세월호는 국가 권력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걸 방치했던 사건이잖아. 같은 연상. 그래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려놨잖아.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게 난 가장 감동적이었어. 혹시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념사에서 주먹밥과 헌혈 얘기를 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설명 좀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주먹밥하고 헌혈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5.1 특히 감동받은 지점이 어떤 지점들이냐면은 5.18을 그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현재 살아 숨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그 광주의 불빛을 따라 움직였더니 그게 그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되고 또 촛불이 또 5.18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진짜 깊은 감동을 받은 거야. 그게 진짜 뻑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제 내가 페북에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역사는 세대와 세대의 이어달리기다. 그렇지.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는 없다. 한 발 한 발 바톤을 넘기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역사다. 그거지. 지금 5.18 항쟁이 1980년이잖아. 80년. 그리고 지금 2017년이지. 몇 년 지났어? 37년. 37년이지. 37년이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했던 기간이야.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 37년 하면은 정말 좀 길게 느껴지잖아. 그지? 그치. 그 세월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너온 거야.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가버린, 흘러가버린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가 지금 아직도 살아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끝나지 않은 숙제도 아직 많이 남았고. 오늘 대통령이 그 헬기 난사 사건 진상규명 의지를 피력했잖아. 그거 때리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역사가 끝난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의 레토릭으로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 되게 치밀해. 이전에 그 광주에 유세 갔을 때도 다시 돌아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그래 내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나르시스트네. 근데 이게 참 나 희한한 게 내가 다시 기념사를 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로 이제 기념식 그 장면들을 보기도 했는데 그게 기념사가 뭐 별게 없어. 별게 없는 듯 하면서 참 별게 많은 기념사였지. 어떤 포인트가 감동이었나 이렇게 다시 보면은 그냥 상식적인 얘기들이야. 상식적이지. 이 기념사가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들어봐도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지난 9년 동안 5.18 기념식이 홀대를 받았잖아. 그렇지. 맨날 계속 쟤네들이 자꾸 논란을 만들었잖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뭐 안 부르고, 대통령이 오네 많이
국무총리가 오고 자꾸 폄하 깎아내리려고 했잖아, 쟤네들이. 그렇지. 그래서 유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도 상처받고. 그래서 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울었을 거야. 근데 그게 우리 모두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그 기념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치유를 받은 것 같아. 그러게. 치유, 마음의 상처, 9년 동안 우리가 입었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 그래서, 그러니까 기념사 내용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대통령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상처를 막 어루만져 주는 거야. 나는